안녕하세요. 박구석고씨입니다. 자, 오늘은 창에 대해서 한번 나와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삼국시대의 창 유물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고려 도경에는 3만 명에 달하는 용호중 맹군이 각각 작은 창을 들고 창 위에 구름 문양이 그려진 흰색 길을 달았다고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 창 하면 대부분은 그 포절들 들고 있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뭐 사극에서 하도 봐가지고 그거만 했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창은 단병 접전 무기 중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궁병이 활을 쏘아 적의 대열을 무너뜨리면 창으로 무장한 기병과 보병이 뒤를 이어 적진을 유린했다. 하지만 조총이 보급되면서 단병기는 전반적으로 쇠퇴했고 조선 후기의 창은 단지 의장용이나 포졸들의 무기로 전락했다. 창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조선 전기의 창은 국조 오래의와 악학괴범에 그려진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이제 요게 이 그림인 것 같습니다. 요 그림. 요 그림. 보면 국제 올해의 창의 날 길이는 31.5cm, 나무로 만든 자루의 길이는 210cm. 그래가지고 맨 밑에 보면 요 부분, 창 자루 아래에는 모철이 있는데 그 둘레는 둥글고 끝이 뾰족하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로 찌르고 여기는 찍고 뭐 그런 거죠. 양쪽으로 다 있는. 대신 이거를 양쪽으로 다 하면 한쪽은 계속 무뎌질 테니까 여기는 그냥 송곳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해서 뭐 두개골 한 몰이나 뭐 아니면 찍어가지고 뼈가 부러지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 보면 창검수와 창, 요게 이제 그 나와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조선 전기의 창은 창날이 비파형의 곡선을 지니며 날폭이 비교적 넓고 창자루가 창날 아래의 대롱에 합입되는 투겹창이다. 창자루는 이념목을 사용했다. 위에서부터 가래 도감의궤, 경모궁의궤, 악학괴범, 세종실록, 뭐 이렇게 이제 요게 그림이 나와 있는 거를 얘기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그냥 갖다 꽂은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 데다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꽂았다는 거죠. 이제 이게 창날이고. 그래서 요게 표현되어 있기로는 창자루는 주사를 이용하여 붉게 칠하거나 생옥과 숯 등으로 검게 칠한다. 창 아래에는 영이라고 하는 긴 솔이 달려 있어서 적을 찔렀을 때 피가 튀거나 아래로 흐르는 것을 막아준다. 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원시적으로 만드는 목창 같은 거 보면 이제 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도 이렇게 태워가지고 완전히 태우는 게 아니고 시커멓게 됐을 때 이렇게 갈면 그게 이제 딱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걸로 해서 이 대를 딱딱하게 하기 위해서 오칠도 하고 뭐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거는 그래서 기창교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딱 갇혀 있고 멋있어요. 조선 전기에 오위 진법에서 보병의 20%는 창으로 무장한 창수였고 기병의 40%는 창으로 무장한 기창이었다. 기병의 창 방법은
태종 11년에 병조에서 정한 묵과시험 요령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먼저 집으로 만든 인형 5개를 땅에 세워놓고 2차례 말을 달려가며 창으로 찌르는데, 한 차례 찌를 때마다 5가지 기창 자세를 취하도록 했다. 인형의 얼굴을 맞힌 자는 7점을 주고 추가로 맞힐 때마다 7점을 더 주었다. 요게 이제 유럽에서는 이렇게 막 달려가 가지고 서로 창으로 확 이렇게 찌르면은 뻥 터지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예. 그런 식으로 대회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시험을 볼 때 요렇게 세워 놓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 얼굴이 최고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갑주로 두를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갑주로 두른다고 해도 목이 꺾이겠죠. 예, 그러니까 얼굴을 맞추면 7점을 주지 않았나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창이라고 여기 또 나오는데요. 예, 장창은 말 그대로 긴 창이죠. 자, 이렇게 여기 그림이 나오네요. 자, 장창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창으로 길이가 1장 5척 315cm, 예, 315cm 이렇게 생겼다고. 창날, 승배, 여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소투, 상투, 하투 해서 나무에다 이렇게 딱 꽂은 모습이네요. 예. 근데 이런 거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뭐 중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비슷한 거 생긴 건 나오는데, 우리나라 걸로는 못 본 것 같아요. 예, 박물관 가서 좀 보고 싶지만, 진주 박물관에서 본 것 같네요. 예, 근데 그게 보는 눈이 없어서. 예. 자, 이거는 이완 장군의 창이라고 여기 소개되어 있는데, 현존하는 장창 유물 중에서 가장 보존 상태가 양호한 훈련대장 이완의 장창 유물이다. 창날의 길이는 20cm이며 금박을 사용하여 장식했다. 이 훈련대장이 쓰던 이완 장군의 장창이 됩니다. 창하면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예. 조선의 활, 뭐 중국의 창, 일본의 초총,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뭐 조선에서도 이런 창을 썼다. 이 창을 썼다는 거는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창하면 장창으로 유명한 왕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 알렉산더죠, 알렉산더. 예, 알렉산더가 그 조그만한 그리스에 있다가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조금씩 영토를 확장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썼던 게 바로 장창이죠. 그때 썼던 게 5m인가? 뭐 그랬다는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연전연승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창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전략적인, 뭐 당시에는 총이 없었으니까는 굉장히 강력했던 무기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죽장창이라고 돼서 소개가 되는데, 정조 2년에 대나무로 만든 것은 죽장창으로 구분하여 부르기 시작했다. 무예도보 통지에 소개된 죽장창 자루 전체 길이가 420cm이고 손잡이 부분의 길이는 105cm이다. 예, 아주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뭐 찌를 넣어야 되니까 최대한 멀리서 찌르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죽장창과 일본의 죽장창에 대해서 비교한 게 있는데, 이건 한번 일본 건 책 찾아 보시고요. 우리나라 죽장창은 통대나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무게가 가볍고 가격도 목장창의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대신에 창자루의 강도가 약하다. 죽장창은 길이가 3m 이상이기 때문에 진의 전열에서 기병의 공격을 저지하거나 적 보병의 방패 사이를 공격하는 데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우리나라 그 사극 보면 뭐 그냥 무조건 엉겨서 싸우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거를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본 사극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거기서 뭐 영화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별로 솔직히 관심은 없지만 어쨌든 나오는 거 보면 걔네는 막 그 빨간 갑옷 입고 검은 갑옷 입고 이런 애들이 이렇게 막 창 긴 거 들고 와가지고 막 서로 싸우더라고요. 약간 좀 웃겨 보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 장창을 들고 싸우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창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기창은 단창이라고도 하며 길이만 짧을 뿐 나머지 형태는 장창과 같다. 여기 앞부분에 보면 이 기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 분대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었어요. 자, 다음은 이제 삼지창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근래의 사극에서 조선군은 대부분 삼지창을 사용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이 삼지창이 곧 중국에서 유래된 당파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삼지창과 당파는 다른 무기며 조선시대의 삼지창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 역사극을 만드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수렵 도구로 발견되는 무기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삼국시대부터 갈래창이 발견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어떤 건지 이렇게 이렇게 이게 극이라고 되어 있고 삼지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삼지창은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었으며 세종실록에는 이를 극이라 했다. 조선 후기에는 주로 국왕과 장수, 관아의 위엄을 상징하는 의장용 무기로 사용되었다. 그 뭐 대부분 보면 그 뭐 특수부대 마크들 보면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특전사 같은 경우는 독수리에 이렇게 독수리에 낙하산 달려 있는 거, 그리고 뭐 영국 SAS 보면은 이렇게 단도 이렇게 모양의 날개 달려 있는 거,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뭐 이게. 그래서 관아의 위험을 나타내고 뭐 상징을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됐다고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이게 극과 삼지창은 약간 좀 다른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파는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이 척궤강의 기호 신설을 받아들이면서 도입한 병기다 라고 돼 있죠. 근데 요게 보면 이렇게 요게 당파 뭐 그 표절들이 들은 거랑 비슷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삼지창하고 당파하고 모르겠어요, 이게 그게 그건지 이게 이건지. 근데 여기에 보면 당파 원래 중국 남부 지방의 농민들이 사용하던 쇠수랑에서 비롯된 무기로 주로 화전을 발사하는 발사대로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세워온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화전을 띄우고 빵! 쏜 거죠. 화전이 저거죠. 그러니까 뭐 핸드 캐논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뭐 조청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총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게 바로 이제 이 당파인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이 당파는 그렇게만 쓰여졌던 것 같지는 않고, 삼지템처럼 상대의 칼을 뭐 이렇게 막아내거나 그런 용도로도 쓰였을 것 같긴 합니다. 이번엔 낭선. 낭선인데, 무효도보 통지 그 시범하시는 분들 나오잖아요. 낭선은 중국 명나라의 척계강이 남중국을 침범한 왜구들을 소탕하기 위해 도입한 독특한 형태의 장창이다. 낭선은 죽장창의 일종이지만 대나무의 격가지를 그대로 두고 그 끝에 독을 바른 철편을 붙인다는 특징이 있다. 낭선의 가지는 번갈아 가면서 하나는 앞쪽으로 향하도록 하고 다음 것은 뒤쪽을 향하도록 하며 방수를 위해 동류, 즉 유동나무 열매 기름에 적신다. 독을 발랐다는 거죠. 여기다 독을 발라가지고. 그래서 보면 이 낭선의 개념은, 낭선은 현대의 철조망처럼 적의 접근을 견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밀집된 낭선은 날아오는 화살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기호신서에서 설명한 듯이 낭선은 방어를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뿐이지 적을 적극적으로 살해하는 데는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협도곤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요거 약간 칼 같지만 창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협도곤은 타격 무기인 곤방에서 비롯된 무기로서 라고 나오네요. 곤방이 저거잖아요. 봉술. 그걸 곤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다 이제 끝에다 이렇게 조그만한 칼을, 그래서 협도곤은 타격 무기인 곤방의 끝에 10cm 정도 되는 창날을 부착한 단창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구창은 갈고리가 달린 장병기로서 구철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창날이 좌우에 갈고리가 달린 기병용 장병기로서 신라와 가야 지역에서 발굴되는 유자창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니까 뭐 신라와 가야에서 발견되는 유자창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시대가 지나도 필요에 의한 무기는 비슷하게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를 구창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리고 여기엔 요구, 적을 끌어당겨 공격하는 갈고리 일종으로서 주로 해전에서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보면 그 명량에서 영화에서 보면은 그 적장을 이순신 장군이 시원하게 목을 베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물 위에 떠 있는, 빠져가지고 죽었는지, 어쨌든 물 위에 빠진 놈을 건져가지고 목을 쳤다 그러죠. 이제 그럴 때 요런 거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삼국시대의 구창 유물을 보면 고구려가 갈고리 형태의 구창을 주로 사용한 반면 신라와 가야 지역에서는 창날의 좌우로 예리한 가시가 있는 유자창을 주로 사용했다. 겸창은 창자루 끝에 낫을 달아서 적을 끌어당겨 베는 장병기다. 겸창은 수전에서는 적선의 돛줄을 끊고 적병을 찍어서 배에서 끌어내리거나 물에 빠진 적을 베는 용도로 사용한다. 육상의 전투에서는 말의 다리를 베거나 적 기병을 말에서 끌어내리는데 사용한다. 그냥 낫이죠, 낫. 여기 보면은 장병검은
배인 것 같아요. 노 구멍에서 비끌어 메어서 헤엄치는 적을 공격하는데 사용했던 긴 낫이다. 모도 갈고리와 낫의 기능을 겸했던 것으로 보인다. 요게 뭐고, 요게 장병검, 장병겸. 발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보면 이게 임진왜란 당시에 왜군의 종군 신부로 참여했던, 스페인 신부가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조선 해군이 이 무기를 가지고 교묘하게 왜군을 공격했다는 기록이 있답니다. 충무공 전서에도 보면 장병검은 배 아래쪽에 비스듬히 묶어놓아 헤엄쳐서 접근하는 적을 막는다고 했다. 배의 아래쪽에서 장병겸을 묶자면 그 위치는 노 구멍뿐이며 이 장병겸은 조선 후기에 김해읍 수군이 보유했던 노혈창처럼 노 구멍을 통해 헤엄치는 적을 공격하는데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제일 잘 돼 있는 게 이순신 장군 나오는 영화잖아요. 근데 대포로만 막 쏴가지고 죽이는 것처럼 나오는데 요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그 어디서 봤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뭐 지친 그 수병들, 지금 말하면 그렇죠, 수병이죠. 지친 병사들을 위해서 배전을 칼로 치면서 놀아라 뭐 이렇게 했다 그랬는데 뭐 배 위로 기어오르던 왜군들이 손가락이나 손목이 다 잘려서 죽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이거는 아예 기어오려고 하면은 물에서 이렇게 목을 댕강, 그 낫으로, 그리고 기어 올라온 적을 목을 댕강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노 구멍으로 해서 물 속에서 올라오지 못하게 아예 거기서 그냥 그럴 때 썼던 무시무시한, 그러니까는 뭐든지 이 접근을 못하니까 이제 답답했겠죠. 여기 이제 요구창이라고 나오는데 원행, 을묘, 정리, 의궤 등의 조선시대의 반차도를 보면 국왕의 여과를 호위하는 협련군들은 모두 긴 창 옆에 갈고리가 달린 미늘창을 들고 있다. 자, 요구창이 요거랍니다. 요거. 자, 요구창이 요건데 이게 이제 이 요구창은 연산군 시대 국왕의 가마를 호위하는 시군들이 사용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창은 솔직히 못 본 것 같아요. 요거는 중국 그 사극에서나 이럴 때는 본 것 같긴 한데, 요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나라 사극에도 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마창이라고 나오는데요. 선조 30년의 기록을 보면 첨지 중추부사 유웅수가 선조를 아련했을 때 선조는 전에 보고한 사마창의 제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는다. 이 사마창은 원래 북쪽 지방의 백성들이 도적을 막는 데 사용했던 민간의 무기였으나 임진왜란 초기에 외적과 싸울 때 유웅수가 일으킨 의병이 이를 사용하여 상당한 전과를 거두었다. 그래서 이제 뭐 대량 생산을 지시한 것 같은데 이 사마창이 자세히 보시면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죠? 아쿠아맨. 아쿠아맨 엄마가 갖고 있던, 아닌가? 어쨌든 그 왕이 든다는 그 삼지창하고 닮아있죠, 그쵸? 그래서 요걸로 전쟁에 사용을 했던 모양입니다. 자, 외장창. 외장창은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에서 전래된 장창이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조상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합리적이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쳐다도 안 봤을 텐데
어쨌든 임진왜란 당시 조선군은 대량의 외창을 노획했으며 이거를 노획을 해서 이거를 다시 재활용할 정도로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 외장창의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외장창은 여기 훈국 신조 기계도설의 외장창은 국왕이 신원에게 하사한 것으로서 창자루에 쇠심줄을 세로 방향으로 붙이고 3끈으로 감은 뒤 오치를 했다. 요거 보면 굉장히 좀 튼튼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유연하고 쇠심줄을 감아놨으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영조 18년에 국왕이 임진왜란 당시에 왜군에게 독을 당했던 선릉과 정릉에 거동했을 때 마침 유사들이 외창을 들고 있는 것을 보자 이를 모두 치우도록 한 일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외국에 대한 심리적인 거부감 때문에 외창이나 외검이 널리 사용되지 못했다. 다음은 위두표라고 나오는데 이제 여기 그림 요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총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총열 만드는 기술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요 부분을 봤을 때, 자, 이 이두표라는 거는 대형 투창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병학지남에 수전을 벌일 때 적선이 가까이 다가오면 망루 위에 있는 병사와 배의 후미에 있는 병사들이 이두표를 적선으로 던진다고 했다. 이두표는 높은 곳에서 아래를 향해 던짐으로 사람이 맞으면 가루가 되고 배에 맞으면 구멍이 뚫렸다고 했다. 요거 가루가 됐다는 건 좀 거짓말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만큼 강력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이두표는 중국의 기요신서에서 비롯된 무기였지만 조선 말기까지 각 지방의 수군 군용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다. 그쵸? 이게 그 악기분에 어쨌든 판옥선이 더 높았잖아요. 걔네가 이제 이렇게 월선을 해서 넘어오려면 배를 붙여야 되는데 그때 이런 거를 던졌겠죠. 높은 데서. 그렇죠? 이렇게 보면 투창이라는 게 잘 안 나와서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여기 이제 그리고 외발창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외발창. 산간지방에서 멧돼지 등을 사냥할 때 사용하는 투겁창으로 단번에 치명상을 주기 위해 창날의 폭을 넓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유사한 형태지만 창 자루가 짧은 마창은 말을 깰 때 사용한다. 요게 이제 멧돼지 잡을 때, 곰도 잡았겠죠. 멧돼지 잡을 때나 곰도. 근데 어쨌든 이게 이렇게 넓은 이유는 뒷목을 향해서 던졌다고 하면 목 신경을 끊어버리겠죠. 이게 이렇게 쫙 들어가면서 신경을 끊어버리니까 뭐 단번에 절명을 하진 못해도 절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마비는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신경을 끌기 위해서 넓게 만든 게 아닌가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에는 이제 중국식 창들 무비지에 소개되어 있는 창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여기 있네요. 3호 여기 장비가 휘둘렀다는 장팔 3호가 이건 것 같아요. 역사물을 다루시는 분들은 그 가장 기본적으로 되는 것들 중에 보면 그래도 역사물인데 역사에서 나왔던 거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좀 무시되는 경향이 많죠. 보면은 뭐 칼 들고 나왔다 그러면 다 일본 또라 그러고 뭐 거기에 뭐 창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묘사도 안 되고 그리고 갑옷 같은 경우도 거의 뭐 갑옷을 입은 건지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식민사관의 기본이 그거잖아요. 너네는 멍청했다. 근데 자꾸 그쪽으로 비슷하게 뭐 민족 정기를
위에서 그런 사극 만드는 거 아닐까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뭐 전기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던 무기와 갑옷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더 신경을 써서 구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타 창들, 요거는 나중에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박물관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